근데 그거 되고 나면 파는 걸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네. 시작을 했는데 네. 어머 엄청 잘 돼요. 엄청 잘 되는 거예요. 네. 돈을 엄청 버셨군요. 그래서. 와, 이 진짜 나 그 저 엄마한테 카톡도 썼어요. 엄마 좀만 고생해 막 이러고 100억 하는 거죠. 그죠? 네, 100억. 네, 네. 좀만 고생해 이러고 네. 엄마한테 카톡도 썼어요.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예. 네, 지난번 시간에는 이제 배주희 씨가 자산 배분하는 전략을 이제 소개해 주셨어요. 네. 근데 그 원래 그 배주희 씨의 투자 방법은 저랑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쵸. 이제 그걸 어떻게 하시는지 이 구독자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아마 이런 걸 토론을 하면서 배워가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화이팅. 네. 네, 어쨌든 뭐 저는 지금 아직 원숭이지만 공부를 일단은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 하는 과정에 제가 좀 마음에 드는 이거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전략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말씀드리지만 뭐 어쨌든 전 원숭이니까요. 그 제가 하는 게 이제 제가 공부를 제대로 좀 재무제표 읽는 것도 보고 이러고 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샀던 주식이 보다폰이라는 주식이었어요. 네. 근데 그 보다폰 주식을 제가 한 6월 말 정도에 샀나? 작년이요? 올해요. 올해. 네, 6월 네. 말 정도에 네. 샀나? 아무튼간 뭐 PBR도 엄청 낮고요. 현금흐름 엄청 좋고 한데 또 그리고 CEO가 뭐 작년 한 10월 뭐 작년 말에 바뀌었어요. 뭐 어쨌든 뭐 그 가치 투자 세개 나오는 것 중에 막 다 이제 뭔가 턴어라운드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네네. 될 만한 조건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샀어요. 네. 가자 이러고 샀어요. 근데 별로 갔나요? 안 갔어요? 오르지도 않고 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냥 가만히 있구나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가 떠오른 거예요. 네. 어머 얘 왜 울었어? 네. 그래서 이제 그 왜 신문 기사 보면 왜 뭐 이게 이 주식이 왜 올랐는 거 나오잖아요. 네네. 보니까 그날이 딱 어닝 그 발표 일이었더라고요. 아, 근데 어닝 비트를 했나요 그때? 어닝 네. 비트를 한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어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뭐랄까 요소구나라는 그렇죠. 거 이제 순익이란 놈, 그죠? 그쵸. 네네. 그래서 네. 어닝 발표가 되게 중요한가 보다라고 이제 그때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어닝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또 하나 시작한 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그 주식 관련해서 이제 일기 같은 걸 써요. 네. 그 일기에 뭘 쓰냐면 뭐 오늘 뭐 경제 관련해서 이렇게 막 그 기사 나온 것도 서머리를 하고 플러스로 오늘 장에서 탑 게이너, 탑 루저, 톱 게이너, 톱 루저. 네, 예. 탑 볼륨어 이렇게 해갖고 탑 10씩을 이제 서머리를 해요. 그래서 얘네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알 수 있는 한에서 얘가 왜 탑 게이너고 왜 탑 루저고 탑 볼륨인지 그 이유를 아는 범위에서 쓰는데 그걸 한 2, 3주 했나? 와, 2, 3주면은 진짜 그래도 한 150개 정도 쌓였겠네요. 그쵸, 200개? 그쵸. 네, 네, 네. 근데 대부분이 이유가 되는 게 어닝에 걸린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아, 그 어닝 중에서 톱 게이너도 나오고 톱 루저도 나온다는 그쵸. 거죠. 톱 볼륨도 나오고. 그쵸. 네, 네, 그래서 네. 이 어닝이라는 게 좀 뭔가 키워드가 되나 보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닝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막 보면 어닝 캘린더도 그래서 좀 더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 어닝을 노려서 그 전날에 괜찮은 기업이 있다 그러면 들어가고 어닝 발표가 있고 나서 올라가고 나서 그때 이제 프리마켓이랑 애프터마켓이라는 데서 이제 주가가 많이 변동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거 되고 나면 파는 걸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네. 시작을 했는데 네. 어머 엄청 잘 돼요. 엄청 잘 되는 거예요. 네. 돈을 엄청 버셨군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마이너스 한 6천 유로가 됐었는데요. 아, 그 미국 아저씨 때문에. 네, 네네. 그 네. 금광 때문에 그 금광. 네, 네. 그 애쇼. 금수 네. 금광 때문에 네. 6천 유로가 썼는데 그래서 일단 올해 아무튼 5일 주식으로 플러스를 내주시긴 했지만 네, 네. 그거 하시고 나서도 이제 제가 근데 아직은 좀 소심하니까 네. 돈을 조금씩밖에 잘 안 넣긴 했지만 네. 계속 이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르는 것도 와, 예. 작으면 5%, 많으면 20%? 거의 하루 만에 먹는 거죠, 그걸. 그쵸, 그죠? 하루 만에 네네. 먹는 거죠. 예. 오버나이트 딱 했는데 그냥 그쵸, 하루 먹는 네네. 거죠. 그래서 어머, 난 진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구나. 판도라. 예, 네. 나는 지금 공부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나 미쳤나봐. 나 뭔가 좀 제대로 길을 찾은 것 같아. 막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잠깐 판도라 상자 맨날 이상한 거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그게? 그랬나요? 예. 어쨌든, 예. 어쨌든. 좋은 상자를 그렇죠. 여신군요. 좋은 예, 상자를 그쵸. 열었구나 네네. 생각을 네. 하고서 이제 계속 하다가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사부님한테 말씀드리고 사부님이 말씀하셨더니 그걸 되게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빈도를 좀 늘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그거 사고 파는 전략에 있어서 피라미딩 같은 것도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항상 그냥 장 시작하면 팔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오르는 주식을 팔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트레일링 스톡 같은 것도 좀 해보라고 얘기를 이제 조언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걸 좀
그게 사실은 저번 주였거든요. 근데 그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얘가 지금 어닝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어닝이 나오기 전에 전날. 들어가신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어닝이 잘 나올 것 같은 놈에 들어간다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냥 이상하게 진짜 그 저번 주까지예요. 저번 네, 주까지는 네. 어닝을 제가 다 들어간 거 뭐 10개 정도 되나? 근데 그 중에 하나 빼고 제가 어닝을 다 비트를 한 거예요. 아, 9대 1이네요. 9대 1. 네, 네. 그래서 엄청나잖아요. 아, 죽인다. 네. 근데 어쨌든 예, 제가 아. 그때 제일 그 중요하다고 봤던 게 그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을 미국 기업들이 발표를 하는데 그거 뭐 기업마다 발표하는 시즌이 달라요. 근데 다 뭔가 한 7월, 6월, 5월 이 정도에 발표하는 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어닝 전에 뭐 한 달 전에 보통 나오나요? 그쵸, 3주? 그쵸. 한 달 전? 예. 그러니까 자신 있는 애들은 엄청 자신 있게 쓰는 거예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예. 뭐 쌈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쌈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쌈탐이 뭐요? 응. 어드레서블 마켓 해갖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마켓이 이만큼이다 막 이런 거를 막 네. 적어놓고 예. 그다음에 지금 뭐 마켓 센티먼트가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 이런 거랑 이런 건데 그런 뭐 지수 다 놓고 그 마켓이 우리한테 굉장히 호의적이다 이런 것도 같이 다 올려놓고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어닝을 비트하는 그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훌륭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군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마켓 비트, we are so great, 그쵸. we are the greatest 그쵸. 이렇게 나오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스트래티지 같은 것도 되게 아, 그 네네.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열심히 봐야지.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제가 그걸 빈도를 많이 높게 하지는 않고 있어서 어쨌든 뭐 좀 저평가된 기업들 중에 자신 있게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쓰는 애들을 봤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러면은 그 루저들은 어떻게 나와요? 프레젠테이션이? 그러니까 이제 어닝 비트 못하는 놈들은? 안 나오거나요. 프레젠테이션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안 그죠? 하는 애들도 네. 있고요. 아, 네네. 예. 그다음에 안 하는 애들도 있고 혹은 그냥 뭐 제가 걔네들이 이제 작년, 재작년 이런 투자자 프레젠테이션 아카이브 해놓지는 않아서 제가 네네. 비교는 못 네. 해봤지만 그냥 항상 이 내용이면 내년에 똑같이 써도 되겠다 싶은 그러니까 참신한 내용이 없는 그냥 아, 그러니까 이제 어닝 비트하는 애들은 뭔가 이제 참신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쵸. 이제 자신감이- 굉장히 긍정적인 그 단어와 자신감이 막 프레젠테이션 확 보인다는 거죠. 그쵸, 그죠? 그쵸, 그쵸. 근데 걔네들이 실제로 어닝 비트를 한다 이거죠. 그쵸. 예. 그 저번 주까지입니다. 그래서 아, 저번 예, 네. 아, 저번 주까지는 그랬군요. 예, 그랬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되게 괜찮은데 싶어갖고 이제 저는 이거 한번 이걸 더 열심히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네. 원래는 보통 한 일주일에 한두 기업밖에 안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이번 주부터는 어닝 캘린더를 그냥 쫙 펴놓고 네. 하루에 거의 매일 들어가자라고 네, 네. 해서 이제 거의 막 하루에 2-3개씩만 기업을 와우, 분석했어요. 네, 네. 월요일도 먹고 화요일도 먹고 네. 수요일도 먹었나? 네. 어쨌든 근데 맨날 먹을 때마다 제가 많이 돈을 넣지는 않았어요. 네. 그게 잘못됐던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어쨌든 네. 많이 돈을 넣지 않고서 네, 월화수까지 뭐 적게 먹으면 55% 많이 먹으면 20% 이렇게 먹은 거예요. 아, 5에서 20%. 네, 그쵸? 네, 네. 그렇게 먹은 예. 거예요. 네. 와, 이 진짜 저 엄마한테 카톡도 썼어요. 엄마 좀만 고생해. 막 이러고 100억 하는 거죠. 그죠? 네, 100억. 네, 네. 좀만 고생해. 이러고 네. 엄마한테 카톡도 썼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넣는 돈을 수요일 목요일부터 이렇게 키웠어요. 네. 근데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제 들어가는 기업이 예, 무슨 말이다 어째 대충 네, 네. 연달아 8에서 11%이 정도가 깨진 거예요. 근데 하필 또 내 돈을 키웠을 때 깨지는 그러니까요. 또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쉣. 나 이제 자신감 있어갖고 네. 키웠는데 그렇게 네. 된 거예요. 근데 둘 다 중요한 건 어닝 빗을 했어요. 네, 그죠. 근데 왜 깨졌어요? 이제 얘네가 이제 그 아웃룩을 내년에 나올 아웃룩에 대해서 아웃룩을 내린 게 이유로 이제 그 주가가 변동이 하방으로 된 거예요. 아, 그럼 애널리스트들이 내린 거예요? 아니면 기업이 직접 내린 거예요? 기업이 한 거죠. 기업이. 그러니까 예. 가이던스가 지금이 가이던스가 예, 네. 가이던스를 뭐 내야 되는 그 시기긴 하니까 네, 그쵸. 가이던스 예. 내면서 아무튼 아웃룩을 다 내린 거예요. 2020년 아웃룩이죠, 그죠? 그쵸. 네. 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 두 놈은 올해는 어닝 비트에 성공을 했는데 그쵸. 내년에는 이런 거라요, 그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10% 이제 금액을 키웠는데 네. 그렇게 돼서 뭐 일단 마이너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지 이번 주에 먹은 거 월화수 먹은 거 먹으면 그 목요일 금요일 다 토했어요. 아, 오케이. 그러니까 3일 먹은 거를 이틀 토하셨군요. 그쵸. 그러니까. 제길. 네, 네. 아. 그러면서 이제 다시 생각을 한 거죠. 네. 그 뭐라 해야 되지? 네. 조금 더 일단은 이 전략에 대해서 조금 이걸 완전히 버려야겠다는 건 아직은 조금 미련이 남아갖고 네, 네. 조금 더 이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한편으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했었던 건 이 어닝 전략은 뭔가 추세가 강할 때만 가능하겠구나.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만 따라가면 그쵸? 된다는 거죠. 그쵸? 그죠? 근데 항상 네, 네. 말씀하시듯이 막
시장이 좋을 때나 시장이 나쁠 때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뭐냐 그 공매도가 가능하다고 하면 네. 제가 엄청 배포가 크다고 하면 근데 네, 아마 네. 그건 어렵겠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상승장에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쵸. 네.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뭐 네. 추세장은 시장이 3분의 2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요. 추세장이 보통 3분의 1이고 행보장이 3분의 2죠. 그쵸, 네. 죄송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전략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플러스 이제 조금 더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이 전략을 좀 개발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지금 네네. 생각을 하고 있죠. 일단 그 전략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 주식이라는 게 이제 기대라는 게 있고 그 기대보다 이제 뭔가 기업이 더 잘하면은 주가가 뛰어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 EPS가 올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 그 EPS보다 더 많이 벌었을 때. 근데 그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저도 사실 PT를 먼저 보고 이제 얘가 좀 기대를 이길까 아닐까 그거 보는 거는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되게 그럴듯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 전략을 쓰는 사람이 딴 사람들도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기는 합니다. 예. 근데 그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를 하실 때 뭐 아무리 훌륭한 전략이라도 승률이 60-70% 이상 나오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나머지 깨질 때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하시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은 파실 때 어떻게 하세요? 파실 때? 팔 때, 그러니까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팔 때 좀 이제 뭐라 해야지 미련 갖지 않으려고 이제 사기 전부터 이제 손절 가격을 정해 놓고 이제 넣어놔요. 그러면 이제 목요일날 금요일날 깨지실 때도 손절에 걸리셔서 그러니까 그쵸. 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쵸, 그쵸, 그쵸. 아니, 그거는 진짜 목숨처럼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걸 꼭 이제 그거 대단히 훌륭할 것 같습니다. 그쵸. 예, 보통 이제 이럴 때 사람들이 잘 안 풀리면은 이 기업은 그래 원래 좋은데 말이야 조금만 더 갖고 있자 해가지고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가 되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게 최악의 길이죠, 사실. 근데 그쵸. 그걸 안 하시고 어쨌든 짜증은 더럽게 나겠지만 그래도 손절을 하고 나가시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일단 네네. 뭐 공부를 하는 게 그거였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나갔고 뭐 그래서 이제 일단 손절가 정하는 게 첫 번째.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금액을 늘렸다고 하긴 했지만 네네네. 금액을 늘렸어도 일단 그 뭐냐 자산의 2% 1% 이상 그 손실 어차피 그 뭐냐 제 여지까지 해본 결과 네. 그 어닝 전후에서는 보통 거의 한 80%가 10% 전후 10% 오르건 10% 네네네. 깨지건 둘 중에 네. 하나 이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10% 깨진다라는 걸 전제하고 그게 네. 이제 자산의 2% 이하가 되도록 하는 아, 금액을 계속 그러면은 이제 한 방에 돈을 넣으실 때 이제 지금 굴리시는 포트폴리오에 뭐 한 10% 정도 넣으시고 이제 거기서 또 10% 깨지면은 까이면- 총 자산의 1% 깨지는 거니까 그쵸. 대충 그런 식으로 손절을 잡고 계시는 그쵸 건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단히 하도록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번 주에 다 이렇게 번 거 다 잃었습니다. 네, 그건 좀 슬프네요. 예.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지금 이제 2연패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쵸. 그래도 5연패, 10연패를 해도 이제 총 자산의 이제 5에서 10% 이상은 잃지 않는다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거 굉장히 훌륭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전략이 뛰어나고 그 총 승률이 60-70% 된다고 치더라도 물론 저는 이제 이 전략이 구체적인 승률을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60-70% 하더라도 5연패, 10연패 나오는 건 되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주식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 5연패, 10연패 할 때 자산의 절반 이상을 이제 말아먹고 치명타를 받아가지고 이제 되게 슬퍼하시고 이제 알아눕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러실 일은 없겠네요. 그래도. 그렇죠. 네, 덕분에 네. 뭐냐 여러 가지를 네. 알려주셔서. 네. 그러면은 이제 그 2연패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전에 3연승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쵸. 그 3연승 놈들은 어떤 기준으로 나가신 건가요? 일단 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10K 읽었고요. 모두 다 읽고 하고 나서 이제 네. 그 뭐냐 익절이라고 하나요? 익절, 예. 네, 익절 가격 하는 거는 그때 제가 어디서 이제 본 게 그 ATL이라고 ATL이 뭐예요, 저거죠? Average True Range? 네, 네, 네. 그거 14일을 이제 기준으로, 잡으라고 네네. 기준으로 하라고 하셔서 뭐 터틀 아저씨들은 그랬겠죠. 그죠? 네네. 예. 터틀 제가 읽다가 막혔지만 어쨌든 그 뭐냐 ATR 그 뭐냐 14를 기준으로 해서 그게 보통 최근에 14일로 하면 한 10% 정도 보통 10% 정도 나오나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주식들이.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제가 예. 봤을 때 근데 그 원래 10% 그게 지금 일반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10%가 오른 거는 요즘에 막 미중 그것 때문에 막 갑자기 막 오른 애들 많았었거든요. AT가 많이 올랐어요? 네네.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돼서 보통 걔네가 1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일반적으로는 그 뭐냐 익절가를 또 걸어놨었죠. 참고로 ATR은 그냥 1일 변동성이라고 대충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 1일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서브님하고 얘기하다가 알게 된 개념인데 네. 그거를 좀 더 활용해서 그걸로 익절도 하고 손절도 뭐 이렇게 하려고 했었죠. 그러면 이제 이 자식이 그러면 이제 계속 쭉 올라갈 때 예를 들면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ATR 정도가 빠졌다 하면 그때 파시고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올라갔으면 이제 그냥 팔아버리나요? 제가
그 저번 주까지 네. 올라갔으면 그냥 팔았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저번 주에 말씀하셨었잖아요. 그 이렇게 오르는 거 팔지 말아라. 아니 물론 이제 이 방법도 좋을 수 있고 저 방법도 좋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보통은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earnings beat를 하면은 보통 주식이 한번 확 뛰고 그 며칠 후에도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저는 배웠어요. 이런저런 다른 논문에서.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10%로 점프한 놈을 그때 팔 필요가 있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계속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계속 올라가는 게 이제 스톱하고 다시 떨어질 때 그때 파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본 겁니다. 네. 그게 이제 트레이딩 스톱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 스탑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걸 처음 써봤거든요. 이번 주요? 아니면 어떻게? 이번 주 처음 써봤죠. 월화수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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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제가 트레이딩 스탑을 네.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써서 그런지 네. 너무 구간을 짧게 잡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예.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다 좀 내려갔다 올라가다 좀 내려갔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근데 그 좀 내려갔다 팔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네, 네, 근데 네. 제가 그걸 너무 좁게 잡아갖고 아, 네. 장 시작한 지 한 10분 만에 팔려버렸어요. 아, 진짜요? 네. 이런. 네. 근데 아. 그게 또 플러스 6% 올라가고 그러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럼 그 놈을 냅뒀으면 어떻게 됐었어요? 그럼 네. 제가 원래 10% 먹었는데 16%까지 올라갔었겠죠. 아, 정말요? 네. 네. 아, 오케이. 네, 네, 네. 예. 그런 식으로 됐었죠. 아, 네네. 예, 뭐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꽤 괜찮은 전략인 것 같은데,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지금 백테스트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몸으로 직접 체험하시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죠, 이제. 그쵸. 그죠? 예.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슷한 전략의 수익이 어떨까 해가지고 뭔가 백테스트 논문이 있으면 그걸 보고 아, 오케이 이게 정말 돈이 되는 거네. 오케이 미국도 되고 한국도 되는 것 같다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백테스트 결과가 나고 이제 논리만 있는 거죠. 굉장히 이제 좋아 보인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쵸. 직접 해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게 리스크가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 한 번 깨질 때 총자산 1% 이상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올 때도 트레이딩 스톱을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끄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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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뭐 마지막으로 그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뭐 어쨌든 아까 뭐 저는 어쨌든 투자는 뭐 했고 어쨌든 저는 아마 평생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공부를 아직은 많이 모자라니까요. 원숭이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 뭔가 그 호모 사피엔스가 될 정도까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사부님 같은 분이 옆에 계시면 조금 더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잘 따라다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저도 평생 제가 인간이 될 수 있을지 좀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근데 저도 그냥 평생 원숭이로 갈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봐야죠. 사람 되기 시도. 예, 그래서 한번 같이 사람 되보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사람.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스톱하겠습니다. 네. 참 오셨으면은 이제 구독을 하시고요, 알람을 누르시고 영상을 보셨으면은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꼭 그 싫어요를 누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싫어 누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